네, 새 정부 출범이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는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약속했던 협치 정치, 통합의 정치는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 이슈를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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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본회의 이제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고요. 좀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7시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네.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이니까요.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 좀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7시간 만에 종료가 된 겁니까? 원래는 뭐 필리버스터는 가능하면 기회를 많이 주는 게 맞죠. 네. 그 정신에도 맞고 하지만 예. 당초에 이 검수완박 가지고 워낙 극단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히 어렵게 그 합의안이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을 그 얼마 전에 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어쩌면 어렵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했고, 예. 그리고 또 그 합의에 따른 처리 시기를 그와 같이 하기로 했는데, 4월달 내에 하기로 했는데 또 하루 이틀 지나서 좀 죄송스럽지만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걸 번복하고 뒤집기에 나가고,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이 합의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렇군요. 예. 예. 그건 뭐 여야 간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그 일을 만약에 이제 안 하기로 할 경우에는 그 또한 저희 또한 아주 복잡한 문제가 그렇습니까? 발생됩니다. 알겠습니다. 고문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중재안을 국민님이 받아들였는데 네. 받아들여서 의총에서까지 인준을 받았는데 그걸 국민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엎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저도 원내대표를 2번이나 해봤지만 의총이 최고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합의한 걸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에서 뒤엎는 거는 좀 극히 드문 일이죠.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그건 국민님이 잘못한 거고. 예.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좀 반대를 하고 네. 검찰 전체가 반대를 하고 예. 법조인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님이 합의를 뒤엎은 것보다가 이 법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 소리가 더 높기 때문에 네.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왜냐하면 당에서 그 합의안 뒤집는 거는 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예. 원내대표가 합의해가지고 오면 당에서 뒤집고 하는 것도 뭐 흔히 있는 일인데 네네. 문제는 이 본 내용이 정말로 합의를 뒤집었다고 그래서 그대로 미루고 갈 사안이냐. 예. 합의를 뒤집는 거는 뭐 국민의힘으로 그렇게 한 건 이해가 가니까 네. 이걸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냐. 이게 문제지. 합의를 뒤집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고 네네. 그것만 갖고 따질 일은 아니다. 난 이렇게 보죠. 아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예. 제가 좀 또 다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게 이 합의에 이른 과정이 뭐 간단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쟁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했고 또 이를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저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 상당한 식견을 갖고 있고 예. 또 검찰의 수사권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당선인하고 협의가 안 됐을 리가 없습니다. 예. 합리적 추론이 충분히 되고요. 그렇군요. 예, 그럼 윤석열 당선인도 법률가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합의에 이르렀고 의원총회에서 먼저 또 추인을 했습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오전 11시쯤 예, 추인했죠.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일부 매체에서 뭐 이것이 뭐 정치인들의 야합이다, 뭐 신구 권력의 야합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저 뭐 구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네. 갑자기 이제 번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치에서 어려운 걸수록 예. 합의를 지키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국민의힘이 잘못했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인데 자꾸 우리 당 잘못했다 그래서 미안하긴 합니다만은 네. 이 권선동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이끌어낼 때 당 대표나 당선인하고 이 문제를 협의 안 하고 네. 원내대표가 달랑 합의하진 않습니다. 예. 그 전에
아무리 원내대표가 원내 문제는 정권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체제이긴 하지만은 네네. 원내대표가 합의 다 해놓고 발표하기 직전에 당대표나 대통령이니까 당선인이죠. 그렇죠. 당선인인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합의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물어봅니다. 그게 저도 2번이나 원내대표 보고했다고 했지만은 하던데요. 예. 네,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뭐 본인들이 뭐 합의 안 했다 하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만 뒤집어 쓰는 건데 결국은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가 이 문제는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고문님께서도 국민의힘이 합의했다가 뒤집은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도 예. 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법이 이렇게 빨리 처리돼야 할 법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는 당초에 좀 더 좀 속도를 줄이면서 또 한 2년 전에 통과됐던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예. 공수처 제도가 좀 착근되고 좀 속도를 하자라는 입장도 있고 그렇군요. 예. 또 아니면 이번 아니면 도저히 이 검찰 개혁 또 이 완결적 의미가 있는 그 검찰의 수사권을 예. 경찰로 이렇게 정리하는 이 작업을 끝낼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는 집권하면 예. 이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또 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법과 같습니다. 예,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이 있고 예. 모든 사회의 계약과 법의 규범의 근저에는 약속이 있는 것인데 이를 네. 파기하고 그 뒤집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제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비판하는 건 2가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이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낼 때 그때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2번째는 지금 그만둘 퇴임이 며칠 안 남은 대통령을 앞두고 지금 무슨 큰 밀어붙여갖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밀어붙인다고 하는 거는 네. 이 법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거예요. 이 이 법이 옳다 그러면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의석이 172석이 되거나 천천히 토론해 가면서 해도 될 텐데 그러면 그때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충분히 절차를 거쳐갖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까? 신임 대통령이. 그럼 못합니다. 그러면 예. 시간이 충분히 있을 텐데 굳이 이번에 이렇게 공무서 벼락치기로 쫓겨가는 사람들처럼 밀어붙이니까 예. 저는 이 절차가 안 맞았다 이 말입니다. 내용은 네네. 뭐 사람들 간에 찬반이 다 있겠지만은 예. 그건 2번째 문제치고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벼락치기를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난리 났듯이 해치우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화해 시위는 당겨졌고 활은 떠났습니다 이제. 네. 예, 곧 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사실상 검찰을 상대할 사람들은 의원님들이나 고위공직자가 많고 일반 국민들은 경찰을 상대할 기회가 더 많잖아요. 근데 경찰의 권한이 너무 강력해져서 이걸 좀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더 모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렇습니다. 생각은 어떠세요? 예, 아니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공룡 경찰 또 자칫 경찰 파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예. 지금의 경찰을 그대로 둔 채 수사권을 거기에다가 대부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예. 말하자면 경찰이 지금 갖고 있는 예방적 치안이나 도로, 뭐 교통, 뭐 예. 등등 예방 경찰적 그 질서 행정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조직과 기능으로 맡고 예. 또 사후적인 형사사법 기능을 갖고 있는 이런 지금의 수사에 관한 부분은 말하자면 미국의 FBI와 같은 그런 수사 전문 기구가 별도로 조직과 기능을 갖는 별도의 기구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야 합의 사항 가운데 중대수사청 한국형 FBI 설립 관련해서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조항이 빠졌더라고요. 이번에. 그거는 이제 정부 조직과 관련된
그래서 빠진 법안이기 때문에 이제 곧 등장하는 출범하는 예. 윤석열 정부나 또 국민의힘 쪽과 정부 조직에 관한 것은 협의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도기적으로 일부만 검찰이 수사를 맡고 있고 이제 시간의 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검찰의 수사를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개인데요. 이제 다음 달 3일 통과를 하게 되면 문 대통령의 결정 남게 됐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잘 됐다고 그랬으니까 예. 협상안 잘 됐다 했는데 그걸 본인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여야가 합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도 그 합의를 존중하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 아니 뭐 통과된 거는 합의한 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중재안은 잘된 안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셔놨는데 그 안이 올라왔는데 뭐 본인이 무슨 명분으로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렇다면 그래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얘기 계속 하잖아요. 뭐 법사위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실제로 지금 현행법 체계에서는 국민투표를 붙일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헌법에 분명히 그 안보, 외교 그리고 국가 안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의 전체의 뜻을 묻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네네. 그러나 이런 법률안 이거에 대해서 통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을 일일이 국민투표에 붙이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괜한 정치 공세고 그리고 너무 그냥 즉흥적인 그 얘기들이다. 그건 뭐 대성 쉽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뭐 우리 당에서 이야기한 거라 제가 뭐 말하기 좀 뭐 하지만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투표는 개헌이나 외교, 통일, 국방 등 국가 안위에 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투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게 무슨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그걸 그럼 묻기를 국민투표를 어떻게 물을 겁니까?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또 두 번째는 지금 헌재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는데 이걸 개정안을 내겠다. 아니 민주당이 다수인데 그 개정안이 통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국민투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한 거는 그건 정말로 몰라도 너무 모르고 몰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알면서도 국민투표 이야기를 꺼내서 저는 몰라서 그랬다고 보는 게 맞지. 알고 그랬다면 오만한 거죠. 그렇군요. 알면서 그랬다면 대통령이 되면 뭐든지 다 합니까? 헌법에 못이 있는 건데 대통령이 되면 내 권한으로 뭐든지 국민투표도 하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투표 하자. 그러면 그렇군요. 제왕적 대통령과 뭐가 다를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이야기를 그것도 무슨 당선인 비서실장 이야기를 꺼냈다는데 당선인 비서실장을 가는 거는 정치인 문제 관계하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 일만 해야지. 그걸 무슨 국민투표라는 걸 꺼내갖고 망신을 자초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한 것은 결국은 패착이다. 그렇죠. 그건 안 꺼내야 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뭔가 민주당을 상대하는데 이길 수 있는 방안을 내가고 싸워야지 안 되는 것만 내가고 싸우면 민주당인데 지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어차피 여야 싸움이니까 민주당과 수싸움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수싸움, 민주당이 꼼짝할 수 없는 수싸움을 내놓고 싸워야지 안 되는 걸 맨날 터뜨리면 그 국민들이 아이고 저 한심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이걸 뒤집은 이유가 보수 일부 매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내부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하는데 이거를 정략적으로 좀 곧 있을 지방선거에 계속 밀고 나가면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런 예. 판단이 서서 어떻게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죠? 계속 파열음을 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예. 지금 되지도 않는 국민의힘이 하는 국민투표 거는 얘기를 해서 네. 마치 이거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완강하게 거부해서 결국은 이 온고집 부리고 있다. 이런 예.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대로 하면요, 뭐 좌충우돌 하고 뭐 이렇게 막 나가면 오히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아이고 국민의힘 저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지방선거에 더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는 거지. 네.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는 전략을 놓고 밀어붙였을 때 6.1 지방선거에 국민님이 잘한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지. 국민님 갈수록 한심하다 이렇게 되면 6.1 지방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국민님이 기본적으로 어떻게든지 민주당과 협상을 하거나 뭐 하거나 국회에서 싸워서 민주당을 설득시키든지 이기든지 해야지 이 문제를 국회 밖으로 끌고 나오면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더더구나 예. 이렇게 뒤집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합의를 하지 말았어야죠. 예. 아니 이런 여야 간의 합의가 얼마나 무겁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합의해 놓고 나서 그러면 책임도 지는 사람도 없고 예. 더구나 그 협상을 주도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필리버스터 첫 번째로 나와서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합의 파기를 한 것을 놓고서는 여야가 다 한 목소리로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이 검수완박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대치정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연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네. 일련의 행태를 보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인격적으로요? 예. 어떤 뭐 점에서요? 이분의 예. 이런 정도의 행태를 갖고 네. 그 법무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을까? 너무 오만해요. 그리고 너무 날뛰고 있고. 사실 윤석열 당선인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마 도움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매우 유해로운 존재다라는 판단이 쓰고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나 국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국민에게도 폐해를 줄 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문 의원이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의원님과 견해가 좀 다른데 한덕수 총리 후보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가 네. 뭐 합당하느냐 아느냐 하는 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적격자라 하더라도 일단 예정된 청문회는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에서 민주당이 우리는 이런 사람 도입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집권 초에 국민의힘과 이게 뭐가 맞아 들어가는 거지. 아예 뭐 내가 구성도 못하게 청문회 자체를 밀어버린다 안 해버리면 이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자체를 방해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죠. 일단 청문회를 해갖고 해봤더니 당신은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옳은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습니다. 청문회 자체를 거부는 아마 안 할 겁니다.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이고 뭐 하긴 하겠지만 지금의 처음 그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의 일성부터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 그 한 후보자의 행태를 보면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저도 뭐 인물이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나 5월 10일이 취임 아닙니까? 오늘이 28일인데 총리 청문회를 언제 갖고 언제 국회 인준하며 인준안을 민주당이 도의해 주지도 않고 18명 장관을 언제 청문회 갖고 언제 보고도 제대합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 취임은 내각도 없이 하게 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지만은 그건 좀 협조해 주고 출범은 출범대로 하게 해주고 따질 건 따져야 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 청문회가 일정 부분 자료를 매우 후보자 측에서 비협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약간씩 수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후보자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조홍천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5년 후에 어나더 윤석열 당선이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후보자를 왕 장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왕 장관이 아니라 소통령 아니냐 그렇게 보인다라고 비판하더라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 한동훈 후보자가 취임 처음 이제 지명으로 됐을 때부터 굉장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특수통 검사 출신이고. 예, 근데 그 처음에 그냥 서투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여러 차례가 계속 반복되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후보자로서 자신의 자세를 겸손하게 가지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에 나서든 서면 답변할 때 자기의 입장만 분명히 밝히면 될 텐데 네. 마치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거의 뭐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는 거를 보면 예. 뭐 저희들이 그거를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선뜻 동의해주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한동훈 예. 저 장관 후보는 임명할 때부터 민주당 이미 도의 안 하게 돼 있었고 네. 안 할 건데 그러나 한동훈 예. 후보자가 후보자 시절에는 네. 말을 아껴야 되거든요. 말을 너무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다 해서도 안 되고 예. 또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너무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그 별거 아닙니다. 제가 특임 장관 임명됐을 때 그 당시 야당에서 뭐 특임 장관이 왕 장관이다, 특임 총리다, 뭐 소통령이다 온갖 소리 다 듣고 그때 그러셨습니까? 청문회 예. 나가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너무 한동훈에 대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 같고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법무부 장관 후보자일 뿐이니까 예. 또 법무부 장관 되면 얼마든지 국회에서 제동 걸 수도 있고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 할 때 너무 그렇게 과잉 반응할 거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예. 이재호 저 고모님은 별게 아니라 별거였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사면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사면을 단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면 대상자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거론되는 건 임기 말이니까 네. 사면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거론이 다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임기 문재인 대통령에서 마지막 사면이니까 네. 밀려있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뭐 사면 대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이름은 뭐 다 거론된다고 보고요. 네. 그건 그 이름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뭐 별다른 의의를 낼 필요는 없는 거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전 교수 사면은 안 된다 이런 입장 아닌가요? 아니 그거는 예. 뭐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 찬반이 갈려지긴 하겠지만은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지막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들 이름은 다 거론될 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그러나 예. 사면하는 거는 대통령이니까 그걸 다 사면할 수도 있고 그중에 정말 사면해야 될 사람은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지금 임기를 그만두면서 전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두고 퇴임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걸리잖아요. 그러면 예. 전임 대통령을 사면할 때만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네. 그걸 갖고 뭐 정치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비판할 건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께서도 그동안 계속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의 뜻이 매우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법치주의는 그대로 지켜져야 되고 그렇다면 그 재판에서 확정된 대로 형을 집행하는 것이 예. 맞긴 하지만 말씀한 대로 여러 그 종합적인 통합의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이제 결단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네. 예, 저는 뭐 하여튼 여론은 안 좋습니다. 누구를 내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는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이를 풀고 퇴임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덜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이재호 상임 고문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